자꾸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외워지게 된답니다. 이해를 하고 난 후 반복하면서 외우는 방법도 있고, 반복하면서 이해하며 외워가는 방법도 있답니다. 우리는 먼저 반복하는 학습을 하겠습니다. 외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공인중개사, 민법, OX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단어는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첫 번째, 반사회질서 행위의 판단 시점은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한다. 네, 정답은 O입니다.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 다른 말로 계약 시점이죠. 계약 시점에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가 아니면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의 목적이 도박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계약 당시에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로 볼 수가 없어서 유효가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조건이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라면 법률 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조건이 불법이면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되어집니다. 누구를 폭행하면 대가로 얼마를 지급하겠다. 조건이 폭행이라는 불법 행위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 효과도 무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의 위반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며 법전에 모두 나열할 수도 없답니다. 그래서 103조 위반은 판례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첩 관계 유지를 대가로 재산을 첩에게 주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무효이다. 네, 정답은 O입니다. 부첩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인륜 신분 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이므로 당연히 무효에 해당되어집니다. 부첩 관계의 종료를 해지 조건으로 하는 정려계약도 무효가 되어진답니다. 뒤에 조건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정지 조건과 해지 조건이 있죠. 해지 조건은 특정한 조건이 이루어지면은 그때부터 모든 계약이 중지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첩 관계가 만약에 정지되어지면은 정려계약도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무효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부첩 관계를 단절하면서 이제 좋지 못한 관계를 단절하는 거죠.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유효하게 적용해 줍니다. 네 번째,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라는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맞지 않고 또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그때는 이혼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는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무효에 해당되어집니다. 다섯 번째,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 거래는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는 아니며 무효 사유는 되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사회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다 하여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로 취급하게 되어 무효에 해당되어진답니다. 여섯 번째, 범죄 행위 포기를 대가로 금전을 주기로 하는 계약은 유효하다. 네, 정답은 X입니다. 형법상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나 범죄 행위 포기를 대가로 금전을 주기로 하는 계약도 사회 정의관념에 반하는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로 무효입니다. 내가 너를 살인하지 않을 테니까 얼마를 주면 살인을 하지 않겠다. 이것은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 행위를 포기하는 대가로 금전을 이래 받거나 주는 계약은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로 무효에 해당되어집니다. 일곱 번째,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도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로 무효에 해당되어진다. 네, 정답은 O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단 경우, 기간과 구역의 제한 없는 영업 금지 약정 등은 반사회 질서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되어진답니다. 개공이 소공이 이제 독립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또 영원히 부동산을 못하게 하는 그런 약정은 당연히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효가 되어집니다. 일정 범위에서 영업을 제한하는 행위는 유효합니다. 개공이 소공이 나갈 때 내 주위 일정한 영역 내에서는 영업을 조금 제한하는 이런 행위는 유효하지만 기간과 구역의 제한 없이 어느 곳에서도 영원히 영업을 금지하는 약정은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죠. 여덟 번째, 103조 법률 행위, 즉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인 경우에는 이미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불법을 원인으로 지급한 급여는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행 규정에 따른 일반적 무효는 이미 지불한 금액이나 부동산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103조 법률 행위에 따른 불법 원인 급여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첩 계약을 맺고 지불한 부동산이나 금전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홉 번째, 103조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에 의한 행위이지만 한쪽만 폭리를 본 경우에는 부당 이득에 대한 반환을 할 책임이 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비록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이지만 기망 사기에 의해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열 번째, 호파리는 도박을 위해 사채업자에게 도박을 위한 도박 자금을 빌리고 후에 갚았습니다. 후에 호파리는 103조를 근거로 갚은 도박자금 반환 청구를 하였다면 갚은 도박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103조를 근거로 도박빚을 갚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러나 도박자금을 갚았다면 이 또한 103조 법률 행위를 근거로 하여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11번째,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를 절대적 무효라고 한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양할 수 있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했는데 그 양도한 것을 제3자에게 판매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 무효가 되어집니다.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답니다. 12번째, 유아, 즉 의사 무능력자에게 부동산을 매수한 똘베는 매수한 즉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칠칠이에게 이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 이전 거래에 대해 유아의 법정 대리인은 칠칠이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의사 무능력자와 거래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칠칠이는 선의의 취득자이지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절대적 무효는 선의, 악의, 즉 알지 못했거나 알았거나, 선의는 알지 못했다는 뜻이죠. 악의,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의, 악의와 상관없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13번째, 불법 원인으로 인하여 급여를 제공하거나 노무를 제공하였을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비록 그 불법이 수익자에게만 있더라도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불법 원인 급여는 103조 위반으로 반사회 질서 위반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제공한 급여나 노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경우, 위에 불법이 수익자에게만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위에 거는 맞는데 그 두 번째 문장이 틀린 것입니다.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14번째, 절대적 무효인 경우 선의의 제3자는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제3자는 절대적 무효에 대해서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 무효는 선의, 악의의 제3자 모두에 대하여 무효가 되어진답니다. 15번째,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지만 추의 추인으로 유효로 전환이 가능하다. 네, 정답은 X입니다.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는 추인이나 유효로 전환이 불가능한 확정적 절대적 무효가 되어집니다. 16번째, 매도된 부동산인지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한 저당권 설정 행위는 무효이다. 네, 정답은 O입니다.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 중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에 해당되어진답니다. 기타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도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에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랍니다. 문제에 보면 부동산이 이미 매도되어졌는데 매도인과 짜고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매수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가 바로 이와 같은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가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효가 되어집니다. 17번째,
범죄 행위를 포기하는 대가로 금전을 주기로 한 계약은 무효이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아까 나왔던 문제입니다.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에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계약. 이것도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모두 절대적 무효에 해당되어집니다. 18번째. 혼인예약 시 동거를 거부하는 경우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나 부부가 동거하지 않기로 한 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가 아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둘 다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 중 일륜, 신분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절대적 무효에 해당되어집니다. 혼인예약 시 동거를 거부하는 경우 일정한 금전을 준다. 또 부부가 동거하지 않기로 한 계약, 이런 것들은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가 되어집니다. 19번째. 간호사를 채용하면서 절대로 혼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되어진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아주 못됐죠. 채용하면서 혼인을 못하게 하는 것. 업무에 방해된다고, 그죠? 당연히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되어지겠죠.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 기간과 구역에 정함이 없는 영업 금지 약정 따위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로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되어진답니다. 20번째. 도박으로 부담한 채무의 변제로서 토지를 양도하는 대물 변제 계약은 유효하다. 네, 정답은 X입니다. 도박은 나쁜 것, 이거는 상식이죠. 그래서 이것을 변제하기로 대물 변제 계약을 했다면 당연히 무효가 되어져야 되겠죠.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한 대물 변제 계약은 103조 중 지나친 사행적인 행위로 무효에 해당되어진답니다. 그 외에 지나친 사행적 행위로 도박 계약, 밀수나 도박을 위한 자금의 대차, 빌려주는 거죠. 내지 출자 계약 등은 바로 모두 무효가 되어집니다. 21번째. 비록 표시된 동기가 불법적 반사회적이지만 법률 행위 자체는 사회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 네, 정답은 X입니다. 동기의 불법도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되어집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창고를 빌려는 행위는 정당한 법률 행위이지만 도박, 마약을 위해 빌리는 의사가 표시된 계약은 당연히 무효에 해당되어지겠지요. 그러나 계약 당시에 표시되지 않았다면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의 판단은 법률 행위 시점, 즉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기가 계약 당시에 의사가 표시되어졌다면 당연히 무효가 되어지겠지요. 22번째. 민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배되어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배되어지는 것은 민사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이죠.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또는 소송사건의 정언의 대가로 통상적 용인되는 비용을 현저히 초과하는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 이런 것들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3번째,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서 경제력의 차이로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는 무효에 해당되어진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차주는, 즉 빌리는 사람은 대주, 빌려주는 사람에 대하여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24번째,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공사의 완공이 불가능한 정도의 공기 단축을 요구하여 수급인으로부터 부득이하게 응하게 하여 단축된 준공기간 위반을 이유로 배상금을 물게 한 경우는 무효라 할 수 없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수급인의 공사 수주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완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기 단축을 요구하여 배상금을 물게 한 것은 선량한 풍습,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무효에 해당되어집니다. 25번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되어진다. 네, 정답은 O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대가를 받는 것은 엄연한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랍니다. 26번째,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명의 신탁하는 것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되어진다. 네, 정답은 X입니다. 마치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되어질 것 같지만 X죠. 명의신탁은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어 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탁하는 것이죠.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행위는 인간의 본능 행위라고 판단하여 반사회 질서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답니다. 27번째,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건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되어진다. 네, 정답은 X입니다. 26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거나 건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판단하여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한 타인의 명의 신탁, 건저당권 설정, 마치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8번째, 양도소득세를 면할 목적으로 한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O입니다. 매매계약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보다 적게 세금을 내려 하는 것이죠.
기타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상속인 명의에서 타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도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도 자연스러운 본능으로 보고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아끼기 위한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본 것입니다. 29번째,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무효라고 할 수 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강박, 억압하여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을 하게 한다든지 어떤 물건을 습득하는 것은 마치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보이는데요. 이는 의사 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볼 수는 없답니다. 이러한 강박상에서 벗어나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답니다. 30번째,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배상을 함과 동시에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무효이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전제로 약정한 계약은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다시는 바람피지 않겠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처에게 양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정상적으로 잘 생활하는데 처가 갑자기 판매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계약서를 받아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31번째, 해외 연수 후 일정 기간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면 연수에 소요된 경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약정은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되므로 무효이다. 정답은 X입니다. 연수비용 배상 약정은 근로계약 기간이 아니라 경비 반환의 면제 기간을 정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본답니다. 32번째, 매매 계약 후 그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되므로 무효에 해당된다. 네, 정답은 X입니다.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는 계약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 이후에 알았다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으므로 즉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에 해당되어집니다. 33번째,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로 무효에 해당되어진다. 네, 정답은 X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는 맞지만 그 자체로 반사회 질서 행위로 보지는 않는답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으로 본다고 했죠. 건저당을 설정하는 것, 이런 것들요. 34번째,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정답은 O입니다.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35번째, 부첩 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악의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첩이 증여받은 부동산은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되므로 반환 의무가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알면서, 즉 악의적으로 취득한 제3자는 정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하게 인정되어진답니다. 36번째,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 거래 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 대금을 기재한 경우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로 무효이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세금을 낮게 내려고 다운 계약서를 맺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간의 본능이지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답니다. 그러므로 유효하게 취급되어지는 것입니다. 37번째, 사회 질서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 행위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누구일지라도 모두 대항할 수 있답니다. 무엇인가 이루고 싶습니까? 자기만의 전문적인 업무를 하고 싶습니까? 자기만의 작업 공간을 갖고 싶습니까? 그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지루함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걸음인 것을 깨달으십시오. 언젠가 그 자리에 가까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 사이트는 민법 OX 문제를 계속적으로 추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모두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